저희 로렐브룩 한인 양로원은 가족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사랑과 정성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 우진숙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어떤 미래를 그리고 계신가요? 물론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밝은 노후를 희망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함에 있어서 정확한 정보는 매우 중요하고 또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찾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할 때 거주할 수 있는 한인 양로원은 어떤 곳인지 궁금한데요. 혹시 잘못된 인식이 있다면 바꾸고 정확한 정보를 알아서 가장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방법들 오늘 라디오 상담에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렐브룩 한인 양로원의 성종선 원장께서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들어서 처음 뵙는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또 인사를 또 정식으로 한번 드려야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네, 우리 K 라디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새해 인사 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국에서 이민자로 오래 살았어도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한국이 그립고요. 그 문화에 젖어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가끔 저도요. 저의 노후를 생각할 때 아직은 아주 구체적인 그런 그림이 그려지진 않지만 한인 커뮤니티에서 지속적인 교제가 있다면 나중에도요. 외롭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 로렐브룩 한인 양로원은 한인 어르신들만을 위한 서비스가 정말 잘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편안한 생활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보 많이 나눠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그래요. 지난 2년여 동안의 그 팬데믹을 거치면서 원장님께서는 일단 어떻게 좀 지내셨는지 개인적인 질문 좀 드리고 싶네요. 마치 그 어디 나라에 네. 전쟁이 파견되어 나갔다 온 것처럼 네, 정말 그 코로나와의 싸움이 맞습니다. 그냥 말로만 싸움이 아니라 양로원에서는 네. 전쟁 같은 시간들을 지난 2년 동안 보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이 그런 느낌 받으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죠. 지금도 뭐 종식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 전과 비교했을 때 양로원의 그 어떤 모습들, 그 생활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네, 그 어르신들의 가장 큰 변화가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그 코로나 기간 동안 또 지금도 파셜리 부분적으로 그게 계속 연결되고 있는데 네, 그 쿼런틴 된다는 거 격리되어져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네. 보통 그 전에는 저희가 데이룸 그러니까 다이닝룸 같은 큰 홀에 네. 방에서 다 계시다가 아침에 일어나셔서 나오셔서 식사하시고 네. 운동하시고 그렇죠. 또 커피 마시고 하루 일과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네, 함께 모여서 어르신들 한 40여 분이 다 모이셔서 네,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나누고 네, 참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셨었는데 그렇죠. 이 쿼런틴이라는 걸로 해서 이제 방에서 격리돼서 나오지 못하시고 네, 방에 있는 TV 정도 한국 TV 정도 보시는 거 네. 그리고 저희가 딜리버리 해드리는 점심 식사, 저녁 식사 또 간식 이런 것들로 좀
보내신 시간들이 너무 그렇죠. 오랜 시간을 보내셨어요. 맞아요. 한동안 정말 2년여 동안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처음 겪는 일이시다 보니까 뭔가 좀 기운도 없어지시고 무기력하고 그런 증세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뭐 어르신들이 뭐 무기력증뿐만이 아니라 네. 정신적으로도 많이 외로워하시고 외로워하시고요. 또 우울증까지도 심지어는 네. 있으시고 왜 그러냐면은 함께 나와서 생활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가족들의 방문이 제한돼 있었고 맞아요. 철저하게 네. 방문이 금지돼 있었어요. 심할 그렇죠. 때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르신들이 이제 기대하고 자녀들의 방문, 손자 손녀들의 손주들의 방문 이런 맞아요. 것들을 기대하고 있으셨는데 네. 그 만남을 못 하다 보니까 네. 정신적으로 외로움과 무기력증 또 심지어는 우울증까지도 그렇게 그러셨군요. 오게 되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들의 방문이 굉장히 큰 기쁨 중에 아마 하나였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차단이 되니까 굉장히 정말 우울감에 빠지셨을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지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어떤 가족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좀 됐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스태프들과 그 가족들 간의 어떤 그 연락 서로 네. 대화였어요. 거의 매일 전화 통화를 하고 네, 또 실질적으로 이제 페이스타임 같은 거라든가 그렇죠. 우리가 그 요즘 미디어가 발달돼 있어서 네, 영상 통화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서 그러셨군요. 네, 고정적인 스케줄을 따라서 가족들과 영상 통화를 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부드러운 그런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왔죠. 그렇군요. 그게 좀 큰 힘과 위로가 됐을 것 같은데요. 좀 더 끈끈한 어떤 관계 형성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 같은 것도 좀 느끼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절실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특히 네. 자녀들이 네, 본인들은 부모님을 찾아뵙고 싶은데 맞아요. 못 들어오게 하니까 네, 거기에 대한 애절함이 절절하고요. 그렇죠. 너무너무 발을 동동 구르듯이 네. 그런 모습도 그렇다고 밖으로 모셔나갈 수 있는 그렇죠. 상황도 아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죠. 맞습니다. 얼굴을 뵙고 또 손도 잡고 안아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으니 그리고 우리가 사실 한두 달도 아니고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그랬으니까 참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중에요 혹시 좀 새롭게 입주를 계획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좀 마음 상태가 어떠셨을까요? 좀 불안함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분들도 내가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 그렇죠. 양로원에 대한 그 방송에서 네. 미디어 쪽에서 되게 부정적으로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되고 있고 심각한 상황을 전달하고 맞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사망자들이 나온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새로 입주를 계획했던 분들이나 가족들이 거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셨고 네. 그렇지만 또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모셔야 되는 경우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그렇죠. 경우를 봤습니다. 근데 네. 결론은 어르신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네. 가족들에게 잘 설명해 드리고 네. 그 불안함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고 있는지 지금 그렇죠. 현재 상황 속에서 네. 어떤 조치를 통해서 아까 네네. 말씀드린 영상 통화라든가 가족들하고 계속 전화 통화를 통해서 그렇죠. 부모님들을 케어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해드리는 거. 네. 단지 이제 방문 직접 대면을 못 한다는 것 때문에 좀 그러셨지만 그 그렇죠. 부분을 많이 해결하려고 애를 썼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새로 좀 불안하셨지만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새로 입주하시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모두 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아무래도 어르신들과 함께 계시다 보니까 뭐 방역이라든가 그 코로나의 어떤 대비책 마련도 그렇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 애를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방역은 CDC 가이드라인을 네, 따라서 네. 철저하게 저희가 그렇죠. 저는 정말 마스크에다가 가운에다가 네. 아이 얼굴 페이스 쉴드라든가 네. 장갑 끼고 하도 많이 그 손 소독제를 많이 발라서 네. 손이 막 침 그쵸? 흘릴 정도로 네.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 네. 제가 평생 손을 이렇게 많이 씻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어른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더 신경을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이제 제 주위에서도 보면요. 이제 100세에 가까우신 어르신들께서
아직도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네. 네, 뭐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이제는 정말 무색하지 않게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신데 지금 이 100세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80대, 90대 되신 그 어르신들을 어떻게 하면 과연 잘 섬기고 돌봐드릴 수 있을까? 이게 늘 고민이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쯤에 이 양로원의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네, 그때만 해도 양로원의 어르신들의 평균 연령이 네,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었어요. 그랬군요. 그때는 한 연세가 드신 분들이 80대 초중반, 뭐 아주 많아야 90대 이렇게 네. 봤는데 지금은요. 저희 양로원에 최근에 한 2주 전에 돌아가신 어르신이 계신데 그분이 110세였어요. 110세. 예. 그리고 100세 할머니들은 진짜로 네. 실질적으로 100세 할머니들이 지금 현재 3분 계시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뭐 90대는 그냥 대부분의 많은 네. 메이저로 참석하시고 네네. 80대 할머니들도 뭐 후반 쪽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고 그래요. 70대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들어오시면은 네. 저기서 걸레 빨아서 책상 닦아야 됩니다. 막내로. 막내 취급을 받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100세 할머니하고 3, 40년 차이 나요. 그렇죠. 뭐 거의 부모님 뻘인데. 예전엔 정말 70세라고 해도 그때 굉장히 좀 어르신이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은 뭐 그렇지가 않군요. 정말. 그래서 그 100세 시대에 들어오신 어르신들이 네. 그 오래 사시는 것 때문에 네. 원치 않는 병도 걸리고 특히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네. 연세가 많이 드시면서 제가 이따가 또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 네. 치매 환자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고 그렇죠. 그 치매가 옛날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분들이 자녀분들에게 네.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삶의 그 어떤 질, 퀄리티가 맞습니다. 있는데 네. 어떤 디그니티 이슈, 어떤 스스로를 잘 위로하고 스스로에 대한 그 인격을 네. 잘 관리하고 이러는 게 필요한데 네. 이 치매로 인해서 그런 걸 모두 맞습니다.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네. 겪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자녀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면서 네. 그 가운데 우리 전통 효라는 거 우리가 부모님을 직접 모셔야 된다라는 그런 그 효 전통 때문에 그렇죠. 아마 유교 사상에서 나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서 많이 갈등을 하시는 게 사실이고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나 어르신들에게 중요한 것은 네. 그 효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렇죠. 자녀분들이 모신다고 하지만 네. 하루 종일 집에 혼자 계셔야 되는 경우가 맞습니다. 많다면 네네. 그게 과연 치매를 앓거나 혹은 네. 중풍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네. 이런 분들이 집에서 혼자 계시는 것이 과연 네. 효일까? 그렇죠. 아니면 전문 의료진이 24시간 옆에서 네. 돌봐드리고 계시면서 맞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이 있죠. 가족 같을 수는 없을 테니. 네. 그렇지만 대부분의 24시간 중에 대부분의 시간들이 다 보호와 관찰과 그렇죠. 케어 속에서 있는 것과 맞아요. 그렇지 못한 것은 너무 큰 차이가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효 개념에서 조금 벗어나서 네. 우리 스스로가 진정한 효가 무엇인가 현실적인 부분을 네.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효라는 개념 그런 사상이 좀 뿌리 깊게 박혀 있다 보니까 내 손으로 내가 직접 모셔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아무래도 좀 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바쁘게 살잖아요, 요즘에. 네, 네, 네. 뭐 거의 다 맞벌이를 하고 집에 있는 뭐 자녀들 양육조차도 지금 다른데 맡기고 이런 현실이다 보니 네. 몸이 불편하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혼자서 집에 하루 종일 계신다는 것은 지금 제가 상상만 해도 굉장히 위험한 그런 요소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그 데이케어 같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네. 낮 시간에 많은 시간을 같이 모여서 생활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죠. 이제 건강이 거기까지 허락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맞습니다.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더 좀 케어가 더 디테일하고 네. 더 많은 시간 속에서 이분들을 돌봐드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네네. 데이케어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양로원을 고민해야 되고 맞습니다. 양로원이 어떤 양로원이 우리에게 정말 적합한 곳인가. 네. 대부분 한국 분들은 이제 위치를 제일 중요시해요. 자녀분들이 네. 자기 집하고 방문할 수 있으니까 가깝게, 네. 가까운 곳을 찾으려고 하는데 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집 가까운데 좋은 양로원이 있어서 네. 부모님을 모실 수 있다면
최고의 선택일 거라고 보는데 네. 불행하게도 자녀분들이 미국 생활 이 넓은 땅덩어리에서 많이 흩어져서 생활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 앞에 있는 곳이 미국 양로원뿐이라든가 그렇죠. 네. 소통하고 또 생활하는데 네. 우리 부모님에겐 적합하지 않은 곳인데도 알면서도 부득이하게 네. 집에 가깝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하나 이유로 그렇죠. 어르신을 그런데 모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불편한 게 뭐냐면요. 네네. 어르신은 부모님들은 24시간 거기서 생활을 하세요. 맞습니다. 그러면 매일 자녀분이 오신다 그래도 네. 와서 1시간을 보내신다 그래도 그렇죠. 23시간을 혼자 계시는 거예요. 맞아요. 거기서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음식도 다른 곳에서 네. 또 아무런 액티비티도 주어지지 않는 어떤 활동도 없어서 생활하지 못하는 곳에서 네. 그냥 지내신다는 거는 아마 이 팬데믹에서 우리가 코런틴 돼서 네. 격리되어 있는 삶하고 다를 게 없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이 굳이 매일 가실 필요 없고 일주일에 네. 한 번 혹은 2주일에 한 번 방문하더라도 네네. 또 내가 1시간 혹은 뭐 심지어는 2시간을 드라이브 하더라도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그렇죠. 곳이 있다면 맞습니다. 그런 곳을 찾아 잘 돌봐드리는 게 네. 훨씬 더 부모님에게 누구 중심으로 양로원을 찾느냐 그렇죠. 이 부분에서 정답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아주 공감이 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그 거리는 사실은 나의 편이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의 그 편의를 위한 것이지 뭐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 아닌데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종일 그리고 매일매일 거주하시는 곳에 어떤 그런 곳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로렐브룩 아까 14년이라고 하셨나요? 네, 15년. 예. 15년째 예, 예. 되신 거예요. 잠시 후에 이제 로렐브룩 양로원에 대해서 전체적인 좀 소개와 여러 가지 입주 자격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상담 듣고 계시고요. 문의하실 전화번호 718-225-1660입니다. 718-225-1660번이고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K-Radio NY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상담은 로렐브룩 한인 양로원의 성종선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로렐브룩 한인 양로원의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남부 뉴저지 마운트 로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718 철치 로드고요. 마운트 로렐 뉴저지입니다. 전화번호는 오피스 직통 전화입니다. 856-608-7378 856-608-737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 우리 원장님 직통 전화 있습니다. 856-608-7316번 856-608-7316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상담은 유튜브 채널로 지금 방송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셔서요. AM1660 K-Radio 검색하시면 지금 원장님과 또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상담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라디오 상담 돌아왔습니다. 문의하실 전화번호 718-225-1660, 718-225-1660번입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K-Radio NY가 열려 있고요. 유튜브 채널 AM1660 K-Radio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어떻게 상담하고 계신지 저희 스튜디오 다 보실 수 있는데요. 보고 들으시면 더 좋겠죠. 오늘 라디오 상담은 로렐브룩 한인 양로원의 성종선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로렐브룩 한인 양로원 주소 알려드리겠습니다. 남부 뉴저지 마운트 로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718 철치 로드고요. 마운트 로렐 뉴저지입니다. 전화번호 직통전화입니다. 856-608-7378 856-608-7378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856-608-7316번 856-608-7316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로렐브룩 한인 양로원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 건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그 자리에 계셨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그 양로원 운영 목표는 네. 이거는 그냥 상업적인 광고가 아니라 네. 정말 가족적인 분위기, 중요하죠. 가족적인 생활. 네. 어르신들이
첫날 입주하실 때 되게 불안해하세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에서 네. 생활하시고 네. 마음대로 생활하시다가 네, 여기 이제 단체 생활을 하고 그룹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약되는 것들도 있고 네. 예를 들어서 집에 추운데 네. 전기 난로나 전기 히터를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데 그렇죠. 양로원에는 화재 위험 때문에 네. 그런 것을 못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시게 되니까 거기에서 오는 불안함도 있으시고 네. 많이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정말 마음을 풀어드리고 이곳이 내가 또 다른 생활 공간이고 네. 내 집이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까지 그렇죠. 그런 환경과 또 생각을 마련해 드리는 게 제 최우선의 과제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양로원을 어떻게 소개하냐 그러면 가족 네. 같은 분위기다라는 말을 그냥 상업적인 단어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모든 직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또 어르신들의 경우에 식사 같은 것도 네. 한 끼 식사가 정말 중요해요. 정말 나이 드신 중요하죠. 분들, 우리 젊은 사람들도 한 끼 안 먹으면 아유, 에너지가 힘을 못 빠지긴 써요. 하지만 네네. 어르신들은 이거는 생과 사의 기로에 놓이게 돼요. 맞습니다. 식사를 안 하시면 결국은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시게 되기 때문에 네. 식사 한 끼가 중요한데 이거를 그냥 테이블에다가 식사만 갖다 드리고 식사하시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끝까지 직원들이 먹여드리기도 하고 같이요? 또 같이 네. 계속 encourage 시켜드리는 거죠. 식사하실 네. 수 있도록. 네네. 또 혹은 식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는 서플리멘탈 좀 이렇게 추가적으로 네. 음식을 제공해 드린다든가 다른 음식으로 네. 영양을 공급받으실 수 있도록 한다든가 네. 이런 소소한 것들까지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제 첫 번째 운영의 모습이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목회를 하지는 않지만 목사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제가 이 본사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서 네. 양로원 안에다가 교회를 설립했어요. 특이한 경우일 거예요. 네. 아마 미국에 그런 양로원이 별로 없을 텐데 네. 그래서 저희 양로원 안에는 로렐브룩 홀리 마운틴 교회라고 교회가 오피셜하게 난프라핏 오르가니제이션으로 네. 저희가 설립이 됐고 그렇군요. 제가 거기서 계속 양로원 원장이긴 하지만 네. 주일날은 또 담임 목사로서 네. 어르신들과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 10시부터는 미국 분들한테 같이 예배드리는 영어 예배를 제가 인도하고 네. 그다음에 1시간 후부터는 한국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네. 영적인 케어를 해드린다는 거. 그렇군요. 이분들이 네. 대부분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다가 오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많고 많으시죠. 또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을 끝까지 잘 영적인 케어를 위해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그분들이 천국에 가실 때까지 끝까지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 이게 네. 제가 또 다른 소명으로 네. 갖고 일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한 가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네. 우리 직원들이에요. 우리 직원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그 칭찬 아닌 칭찬이 네. 우리 원장님은 복이 많으세요. 이게 무슨 복인가 했어요. 저는 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네. 복인가 글쎄요. 했더니 네. 직원들 주변에 일하는 사람들을 너무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그분들과 네. 함께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 부분에 100% 200% 동감하고 네. 정말 그분들의 헌신적인 사랑 정말 자기 부모님 돌보듯이 그분들을 케어하시는 그런 그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그렇죠. 제가 너무 고개가 숙여지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양로원이 네. 분위기가 그렇죠. 다르죠. 다르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 정도면 우리 양로원 분위기를 네.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짐작이 되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복이 많으시네요. 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이 사람이 중요하고 또 사람들을 위한 건데 지금 같이 일하는 분들이 한 마음으로 정말 가족같이 어르신들 섬긴다고 하니까 그것만으로도 정말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는 느낌입니다. 나중에 이제 뭐 스태프들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돌봄이 필요해서 이제 한인 양로원에 입주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자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누구나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물론 프라이빗 페이를 할 경우에는 네. 그냥 나는 양로원에서 생활하고 싶다.
그리고 난 내 돈으로 페이를 하고 싶다. 네. 그러면 들어오실 수 있으세요. 뭐 그 그렇죠. 나이가 젊던 많던.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양로원 본연의 그런 목적을 갖고 네. 여기에 이제 의료적으로 도움을 24시간 받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네. 제일 먼저 의료적인 자격이 있고 의료적 자격.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재정적으로 이분이 어떻게 이 양로원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지 네. 그 두 가지가 만족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첫 번째 의료 자격이란 거는 네. 그 24시간 돌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일상생활을 해나가지 못하는 경우에 일상생활. 즉, 예, 네.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 뭐가 있을까요? 뭐.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혼자 그렇죠. 일어나고 옷 또 혼자 입고. 화장실 네네. 가고 옷 입고 네. 또 샤워하고 그렇죠. 또 혹은 자기가 혼자 사시는 분들 음식 준비를 한다든가 걷고 맞아요. 일어나고 이런 모든 일상생활에 있어서 네. 내가 혼자 잘 감당한다. 약도 내가 잘 챙겨 먹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경우는 자격이 안 되고요. 네. 이런 걸 할 때 적어도 3가지 정도에서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 네. 세 누군가가 가지. 나한테 네. 혼자 샤워는 못한다. 나는 치매 때문에 깜빡깜빡해서 내가 약을 혼자 챙겨 먹지 그렇죠. 못한다. 네. 내가 혼자 요리해서 밥을 못 먹는다. 아니면 내가 다리에 관절이 심해서 네. 거동이 불편하다. 네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카테고리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네. 의료적으로 자격은 충분히 주어집니다. 되시는군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말기 암 환자인데 네. 내가 입주할 수 있냐 그랬는데 혼자 이런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냐니까 아직은 암 때문에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네. 할 수 있다고 그러시는 네네. 분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자격이 안 돼요. 그렇군요. 예, 그런 상황이고 네. 이제 또 한 가지는 치매 환자 같은 경우도 애매하죠. 애매하죠. 예, 초기 치매에서는 대부분 스스로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지금 의료적 자격을 말씀해주고 계셨는데 잠깐 치매 얘기가 나왔어요. 네, 원장님. 네. 그래서 치매가 초기인 경우는 애매해요. 네. 그래서 혼자 다 이런 부분들을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입주자의 조건에 되지 않을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치매가 너무 심한 경우 이런 경우는 좀 나쁘게 발달된 부분 되게 난폭하신 분들이 계세요. 네. 말기 치매 현상 속에 네. 난폭해지시고 거칠어지시고 네. 남들과 싸우게 되고 육체적 피지컬 어떤 그 되게 어그레시브해진다 네. 그래서 그렇게 그렇죠. 되는 경우에는 또 자격이 안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 부분도 참 중요하고 네.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네.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격은 재정적인 자격이죠. 그렇죠. 내가 이제 양로원에 들어와서 네. 어르신들이 상담하는 경우 내가 양로원에 들어오면 얼마씩 내야 됩니까? 맞아요. 궁금하죠. 뭐 한국의 어떤 분들은 무슨 몇 억을 디파짓 다운페이를 하고 매달 네. 얼마씩 낸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개념을 알고 계신 분들이 그런 식으로 전화가 오시는데 네. 미국은 그런 경우가 없고요. 네. 물론 사설 그리고 프라이빗 페이만 받는 그런 양로원인 경우는 그런 케이스가 있겠지만 네. 제가 알기로는 한인들을 위한 동부 지역에는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네. LA는 그런 게 있다라고 들어봤습니다만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메디케이드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군요. 메디케어는 일단은 단기로 네. 1년에 100일까지 커버하면서 양로원에 계실 수 있고요. 네네. 특히 그 재활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누가 어르신이 계단 내려오다 다리를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 그렇죠. 깁스하고 뭐 수술을 했다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집으로 곧장 퇴원하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재활원, 리헵이라 그러죠. 맞습니다. 리해빌리테이션 센터 재활원에 오셔서 네. 뭐 단기로 2주, 3주, 4주 뭐 길게는 몇 달 동안 네. 재활 치료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는 메디케어가 커버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네. 메디케어 갖고 계신 어르신들 대부분이니까 그렇게 오실 수 있고 네. 또 이제 단기가 아니라 장기 입원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인 경우는 그렇죠. 메디케어가 커버하지 않게 100일 이상은 커버하지 않기 때문에 네. 1년에
메디케이드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네. 이 메디케이드는 극빈자들에게 네, 네. 가난하신 분들에게 주어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일 내가 재산이 좀 있고 집도 있고 이런 분들의 경우는 네. 자격이 안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 일반 양로원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지혜롭게 잘 정리하셔서 네. 미래에 내가 양로원에 가야 될 준비를 하신다면 네네. 이런 걸 최소한 5년 이상 준비하시고 네. 정리하시는 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들은 가끔은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보험을 들어놓은 분이 별로 없어요. 네. 이 장기 요양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일반 메디컬 네, 보험을 보험 들듯이요. 네. 물론 프리미엄이 절대 싸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도 그거를 드신 그런 환자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젊었을 때 계속 그 보험금을 불입하고 나면 네. 내가 나이가 먹어서 양로원에 간다 그러면 그걸로 커버해서 그렇군요. 양로원에 스테이하실 수 있고 또 네. 마지막 재정 소스는 이제 프라이빗 페이죠. 프라이빗, 그렇죠. 내 스스로 아우트파켓 해가지고 내 스스로 돈을 내서 네. 내가 뭐 집을 팔았는데 몇십만 불이 있다. 그러면 네네. 몇십만 불, 예를 들어서 30만 불이 있다 그러면은 30만 불이면은 양로원에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네. 그 돈을 내시면 다 쓰게 돼요. 그렇군요. 예, 소갈이 되는데 네. 그러고 나면 이제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럼 양로원에서 쫓아내나요? 하고 그렇죠. 묻는데 네. 그렇지는 않고 그때부터는 메디케이드를 신청하실 수 있게 되죠.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다 쓰셨으니까. 예, 그러니까 네. 그 메디케이드를 통해서 계속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계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의료적 자격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판단이라기보다 어떤 뭐 의사의 진단이라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한 건가요? 네, 당연히 네. 일단 입주 시에 네. 그 메디컬 레코드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치의 네. 프라이머리 닥터한테 받은 그 메디컬 레코드에 네. 이런 부분이 분명하게 명시가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의료적 자격과 더불어 재정적인 그런 자격도 지금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메디케어만 갖고 계시다면 이제 장기 요양은 좀 힘드시니까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한 5년 정도는 이런 계획이 혹시 있으시다면 정리를 좀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네. 네, 이렇게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요. 이제 아까 잠깐 그 치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좀 잠시 후에 좀 더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하기 위해서는 의료적인 자격과 더불어 재정적인 자격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치매 요즘에 사실은 이 치매 환자가 많이 증가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예전에 비해서요. 네. 치매 환자의 증가 그리고 증상까지도 좀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맞아요. 아마 옛날 분들이 만약 60, 70대에 돌아가신다면은 네, 이 치매 환자가 많이 그렇게 있지 않으셨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에요. 맞아요. 이 치매가 발병하기 전에 네. 돌아가시기 때문에 근데 뭐 암도 그렇다고 그러는데 네, 치매도 마찬가지 부분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 네. 어르신들이 고령화 시대로 뭐 80, 90, 100세까지 이렇게 사시다 보니까 그렇죠. 연세가 드시면서 치매라는 것이 오는데 네, 그 숫자의 증가 폭이 연령의 고령화와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보기에는 한 10%에서 15%, 뭐 많으면 20% 정도 10분 중에 한두 분 네. 치매 환자셨는데 지금은 한 반 정도 뭐 그렇군요. 얼마 전만 해도 저는 한 40%라고 얘기를 했는데 꽤 많네요. 지금은 뭐 50%, 60% 이렇게 네. 얘기해도 될 정도로 그 숫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네, 아마 주변에 옛날에는 보지 못한 그 치매 환자들을 많이 또 맞아요. 보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 치매가 증세가 네. 초기에는 어느 정도 자꾸 잊어먹는 쇼텀 메모리 로스트라 그래서 네, 이 단기적인 것들, 최근 것들을 잘 잊어버려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고통받으시고 어려움을 겪으시고 뭐 집을 나갔는데 네, 찾아가는 길에 집을 못 찾겠다라든가 맞아요. 가스불을 켜놨는데 끄지를 못했다든가 약을 네. 먹었는데 또 먹는다든가 그렇죠. 이런 초기 증세가 있는가 하면 네,
이제 중기 말기로 가면서 네. 어르신들이 조금 더 난폭해지세요. 폭력적이기도 하고 네. 뭐 신체 육체적인 폭력뿐만이 아니라 버벌리, 그러니까 언어적으로도 언어로도요. 언어 폭력도 아주 심해지게 되시고 네. 그러니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생활 공간 속에서 네. 너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제한돼 가고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사회가 네. 그런 분들을 모시는 곳이 그러니까 아주 중증 치매 환자들을 그렇죠. 모시는 곳이 네. 그렇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많지 않죠. 예, 많지 않고 맞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되게 까다로운 조건들을 그렇죠. 다 통과해야 되는데 네. 저도 최근에 몇 분들을 그런 걸 도와봤는데 네.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요. 그러니까 환자는 증가하는데 그분들을 사실 돌볼 만한 그런 기관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게 문제이고 어떤 그 폭력적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 사실 누구와 함께 이렇게 산다는 게 사실 너무 힘들다는 생각, 가족이라고 할지라도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네. 그랬기 때문에 네. 이제 자녀분들이 고민을 하죠. 고민을 하겠죠. 집에서 우리 최근 제가 상담받은 부분 우리 어머님이 밤새 주무시질 않는다. 그러니까 자녀분들은 주무시고 잠을 가야 자고 되는데. 일을 가야 되는데 그렇죠. 밤새 어머님이 그 집안에서 어떤 문제가 일으킬까, 네. 어떤 일이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또 나가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예, 위험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네. 같이 못 자고 이러면서 피곤이 쌓이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양로원에 상담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중풍이라든가 다른 의료적인 문제로 양로원에 많이 입주하시는데 그렇죠. 요즘은 네. 치매 환자 때문에 많이 입주 문의를 맞아요.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치매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뭐 검사를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가장 또 걸리기 싫은 그런 병으로도 정말 원치 않는 병이죠. 네네 꼽힐 정도로 본인은 기억을 잃지만 사실은 기억을 잃은 와중에서도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그 자녀들이 나로 인해서 그렇게 힘든 것들을 원치 않으실 것 같다는 우리 부모님이기 때문에요. 네, 표현은 못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게 가장 최선인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치매를 앓고 계신 분이 계신다 했을 때 입주가 가능한가요? 네. 네. 당연히 상담해서 그렇죠. 좋은 양로원 찾으셔서 네. 그쪽에서 어드미션 쪽에서 입주 관리하시는 분들과 네. 상담하시면서 네. 또 의사가 전해주는 의료 기록을 가지고 그렇죠. 현재 상황이 어떤지 네. 이런 걸 상담을 하시면서 네.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는 곳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입주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분들은 좀 또 특별히 여러 가지 좀 관심과 그런 케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그런 문제를 가지고 혼자 계실 수 없을 때 정말 양로원이라는 이런 기관이 얼마나 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정말 감사한 일이죠. 네. 우리가 이런 혜택을 저는 이제 남분이주지인데 네. 한인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여기서 한 2시간 거리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많지 않은 그 곳에서 네. 한인들이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요즘 고령화로 많은 한국 분들이 계시고 요거 좀 이민은 많이 없고 네. 예전에 이민 오셔서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다 돌보셨던 그렇죠. 그런 부모님 세대들이 맞아요. 네. 그 어르신들이 오셔서 네. 지내면서 여기서 그런 치매 증상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한인들이 모여서 사는 한인 양로원이 있다라는 걸 네. 가지고 너무 좋아하시죠. 그럼요. 감사하죠. 맞습니다. 여기서 많이 떨어진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큰 혜택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물론이죠. 네, 네. 이런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거기 보니까 제가 그 영상도 봤지만 굉장히 그 주위에 그런 풍경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네. 복잡한 도시와는 네. 좀 다른 모습이고 네. 약간 서버반 지역이니까 네. 그 지역에서는 당연히 넓은 지역, 뭐 주차장도 너무 넓어서 네. 차를 어마어마하게 될 수 있을 정도고 그러니까요. 주위 환경이 숲으로 다 이렇게 가려져 공기가 있고 예.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빌딩도 최근에 다 레노베이션이 돼가지고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맞습니다. 보통 양로원에 가면은 제일 어려움하시는 가족들 방문할 때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러는데 저희 양로원 한번 와보세요. 네. 냄새 절대 안 납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그런 느낌이 네. 예, 듭니다. 최고의 그런 양로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최고의 양로원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양로원이 어떻게 좀 변화를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여쭙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네. 질문 참 중요한 건데 네. 앞으로 이 양로원이라는 데는 당연히 non-profit organization도 있지만 네. 대부분이 다 profit organization이에요. 네. 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즈니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그 경제 논리를 따라서 그렇죠. 최소의 투자로 네. 최대의 이익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죠. 네네. 그런데 이곳은 생명을 다루는 곳이고 그렇죠. 특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케어하는 곳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 상업적인 것에서 조금은 벗어나야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 오너가 중요한 운영 철학을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럼요. 다행히도 저희 양로원의 오너는 네. 그런 상업적인 생각보다는 네. 어르신들의 인격과 그들의 생활의 편안함을 위해서 네. 많은 투자와 또 과감한 투자 네. 또 그 직원들이라든가 환경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많이 돌봐주시고 있기 정말 때문에 다행이네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고 훨씬 더 어르신들을 케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양로원은 앞으로 네. 그런 모습 조금 더 이 프라핏에서 좀 벗어나서 그렇죠. 정말 생명을 다루고 어르신들의 인격을 다루고 네. 그분의 존엄성들을 다 존중해 가면서 네. 어르신들을 돌봐드리는 양로원이 우리가 원하는 꿈꾸는 맞습니다. 양로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양로원에서 생활하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남은 인생이 많이 길게 남아 있는데 참 보람을 느끼고 의미 있는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양로원 생활에 있어서 어떤 그런 보람과 의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월요일 날 출근할 때 네, 가슴을 설레이며 기쁜 마음으로 출근하는 사람이 네, 보통 직장인들에게 있을까 그렇죠. 생각합니다. 저는 월요병. 양로원이 저한테는 직장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월요일 아침이 네.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로 그러세요? 이제 가서 또 어르신들을 뵈면서 네, 하루 즐겁게 보낼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인데 그 이후에는 우리가 중요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네. 뭐냐 하면 어르신들 입주자들이 우리 직원들의 사랑을 받고 직원들의 돌봄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네, 또 실제로 그렇게 외형적으로는 보이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네, 어르신들이 외롭고 또 쓸쓸하고 또 사랑과 정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직원들 모두에게 쏟아 부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자녀들에게도 그렇군요. 그렇겠지만 네. 그 자녀들에게 매일 보진 못하지만 우리는 네. 매일 뵙잖아요. 그렇죠. 가족이죠. 그러니까 네. 모든 직원들에게 그런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셔요. 네. 심지어는 뭐 새벽마다 일어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도 계시고 네, 네. 직원들 수고했다 약 한 번 줄 때 땡큐 고맙다는 얘기 늘 하시고 네. 어르신들의 그런 표현과 사랑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양로원이라는 곳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지고 우리 모든 일하는 직원들이 정말 보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곳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대로 상대적이잖아요. 모든 관계가 네. 일방적일 수는 없는데 거기에 머물고 계신 어르신들께서도 정말 마치 내 아들, 딸, 정말 손주 손녀 보듯이 이렇게 하시는군요. 그렇죠. 또 네. 심지어는 가족들인 경우도 네네. 가족들도 어르신들 자기 부모님을 방문할 때 네. 뭐 예를 들어서 귤을 사갖고 오셨는데 나만 네. 우리 어머님 드릴 것만 사갖고 오시는 게 아니라 네. 많이 사오셔서 아유. 거기 계신 어르신들하고 함께 나누고 이 그럼요. 나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맞습니다. 그런 사랑들을 서로가 베풀고 나누고 쉐어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게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이 보람을 통해서 우리가 일하면서 네. 기쁨을 느끼고 있고 그렇죠. 또 어르신들이 이렇게 함께 생활하다가 네. 소천하시는 경우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 장례도 참석하게 되고 네. 또 그 이후에도 지금 심지어는 그 돌아가신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메릴랜드로 이사 가신 가족들이 있는데 네네. 그분들은 때 되면 뭐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저한테 아유. 카톡도 오고 그러셨군요. 그렇게 서로 연결해서 네. 단순한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네. 지속적인 관계를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서로 교통하는 관계 네. 이런 그 커뮤니티 안에서 한인들끼리 네. 이런 모습을 한다는 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익명으로 카톡으로 또 질문을 주셨어요. 현재 다른 양로원의 조기 치매 현상으로 머물고 계시는데요. 네. 음식이 너무 안 맞는다고 하세요. 혹시 식사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고 하시거든요. 네. 식사를 어떻게 좀 제공하는지요? 저희 양로원 같은 경우는 네. 아침 식사는 양식이에요. 네. 왜냐하면 어르신들 양식 보통 많이 드세요. 저기 우리 에그 네네. 그다음에 감자 그렇죠. 그다음에 뭐 팬케이크, 네. 머핀, 어떤 때는 소세지 구워서 나오고 베이컨하고 뭐 이런 미국 스타일의 아침 식사를 선호하시는 경우가 그렇죠. 많고 네. 그래서 그다음에 좋은 게 우리 한국식으로 약간 오트밀 같은 죽을 아침 네. 식사에 제공을 해드려요. 그렇군요. 그래서 양식만 드시는 게 아니라 네. 그죽 같은 걸 드시기 때문에 좋은 거고 네. 당연히 점심 저녁 식사는 한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네. 거기에는 이제 그 국이 꼭 필요하고요. 그렇군요. 당연히 김치 들어가고 네. 그 외에 그날 메뉴가 바뀌면서 다른 반찬들. 다른 반찬들이 나가는데 네. 또 거기다가 반찬이 좀 부실하다 그러면 김 일회용 포장된 너무 좋죠. 김까지 하나 네. 얹어서 어르신들이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어서 네. 뭐 제가 그 식사에 대해서 그렇게 컴플레인을 들어본 적은 별로 없고요. 그럼요. 네. 게다가 이제 고마운 거는 우리는 간식을 하루에 3번을 드려요. 그래요. 아침에 이제 커피 드시면서 네. 스낵 같이 간식을 드시고 네. 점심 이후에는 이제 과일을 주로 드세요. 그렇군요. 과일 식사를 간식으로 드시고 네. 저녁 식사 후에는 우리 한국 전통의 그런 그 간식들 뭐 예를 들어서 군고구마, 네. 뭐 찐빵, 붕어빵, 정말 좋네요. 예, 네. 뭐 어떤 때는 부침 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어르신들이 식사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 한식 위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간호원도 혹시 상주하고 계신가요? 네네. 라고 하셨어요. 예, 지금은 네. 상주하고 계시는데 네. 뭐 항상 상주하는 건 아니고 네. 어떤 부분에서 예, 그렇게 그렇죠. 상주하고 계십니다. 네, 필요한 도움들은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앞으로의 계획 또 꿈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네. 거 있을까요? 제가 꿈꾸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르신들을 상품화시켜서 어떤 그 비즈니스 마인드로 어르신들을 모시지 않고 네. 그분들을 진짜 우리 부모님들 모시듯이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데 네. 제가 좀 더 큰 꿈을 갖고 있다면 이게 오너가 네.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니고 제가 오너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역할을 하기에 어떤 네. 때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는 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만일 제가 오너가 된다면 네. 제가 전혀 프라핏이 아닌 난프라핏 오르가니제이션으로 해서 네. 이 양로원 운영이 어떤 재정적으로 돈으로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네. 진정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으로 케어로 네. 운영되는 그런 양로원을 만들고 싶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이 일을 위해서 이제 뭐 저는 제가 양로원을 운영할 만한 재정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있으시다면 네. 언제든지 제가 도움을 받아서 그렇죠. 같이 투자를 해서 네네. 이 양로원 한인 전용 한인들만을 위한 네. 그런 양로원을 하나 설립하고 네. 이 곳곳에 한인들이 계신 곳에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게 제가 꿈과 소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장님 말씀을 오늘 쭉 들어보니까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 같은 그런 마음, 정말 말씀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이 와 닿고요. 그런 가족 같은 마음과 섬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곳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한인들을 위한 그런 온전한 양로원이 또 설립이 된다면 그것도 네. 정말 우리 모두에게 참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아직 같아요. 동부 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구체적인 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전화를 주셔서요. 궁금하신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상담을 좀 해주시고 우리 어르신 부모님들 모시고 계신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미처 못 나눈 얘기는 다음에 또 네. 모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좋은 한 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로렐브룩 한인 양로원은 가족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사랑과 정성으로 모시고 있습니다.